그래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한국은행 이명정 광주 전남 본부장님, 나기수 이노비주 광주 전남 회장님 모시고 우리 지역 경제 내지는 국내 전반에 대해서 현 추세를 짚어보고 내년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요, 곳곳에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현재 우리 지역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제가 생각에는 이제 광주 지역의 그 주력 산업이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엠코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반도체 회사가 이제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아자동차의 경우 보면 생산은 금년에 보면 1, 10월까지 0.2% 정도 늘어났는데요. 수출은 뭐 한 4% 정도 감소했고요. 삼성전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전 쪽을 보면 상당히 그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1% 정도 생산이 줄어들고요. 수출도 보면 1월 10월까지 11월까지 19% 정도 감소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이쪽 타이어 업계 쪽 보면 생산이 9% 정도 감소했고요. 수출이 한 3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출이 많이 감소한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이 엠코테크놀로지라는 데에서 생산한 반도체입니다. 이게 중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라 그 수요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보면 한 57% 정도 늘어났고요. 수출도 한 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한 1.7%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가장 크게 피부로 느끼는 게 이 건설 산업입니다. 건설 쪽 보면 지난해 보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금년도 보면 아파트 쪽, 이쪽 주택 매매 쪽의 그 가격 상승률은 한 6.2% 정도, 대구가 한 10% 정도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급 물량도 10,000호가 좀 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경쟁률도 보면 한 60대 1 정도 되니까 굉장히 아파트 쪽은 경기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 토목공사 쪽, 건설 쪽 보면 수주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58개 되는 건설사 중에 71% 정도는 되는 185개 업체가 건설을 한 건도 수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느끼는 건설이 대개 이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보면 석유화학, GS칼텍스가 있고요. 화학 쪽에 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NCC 이런 업체들이 좀 있고요. 또 철강이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모중공업, 조선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2013년, 14년은 제조업 생산 쪽 이쪽이 다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서는 생산은 이쪽은 플러스입니다. 보통 보면 한 4, 5% 내지 이쪽 조선도 보면 인도량이 많아서 이쪽은 플러스인데 수출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기업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전자라든가 또 광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사실 지금 전라남도는 지금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특히 이쪽 광주 쪽은 이제 광산업이 전에 잘 됐었는데 광산업이 요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100원을 받았던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요즘에는 단 10원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업군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나주에 환전이 와서 에너지 사업 쪽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1997년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요.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같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들은 그래도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술을 갖지 못하는 단순 하청업자들, 2차 밴드나 3차 밴드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익이 없고 한 부채가 뭐 200%, 300%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 기업들이 업종 변경이나 혹시 새로운 어떤 신수정 사업에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을 때 자금 대출을 신속하게 해주고 그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은 지금은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은행에 왔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쪽 지역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요,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요.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금리 인상은 사실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전에 금리 내려서 5.25에서 0%까지 지금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 말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설에 4조 달러 정도 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푸른 돈이 결국은 신흥시장국 쪽으로 많이 간 겁니다. 그럼 신흥시장국은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유인을 찾아서 간 건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 신흥시장국 쪽에서 이 돈이 다시 미국 쪽으로 이제 들어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시장국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신흥시장국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보면 수출을 중국이라든지 신흥시장국 쪽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경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미국도 경기가 조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신흥시장국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주력 상품이 보면 화학, 전자, 뭐 그 석유화학 뭐 이런 거거든요. 철강 뭐 이런 건데 그런 쪽의 수요가 좀 줄어들면 우리 쪽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화가 좀 약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주력 수출품의 하나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하거든요. 뭐 소울이 예컨대 뭐 2만 대 생산하면 300~400대만 국내에 있고 나머지는 다 수출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미국 쪽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일본이나 유럽은 또 완화 기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조금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지금 현 상황이 1997년의 데자뷰가 아닌가 정도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엔화 대비 원화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저희들 기술을 훨씬 앞서간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기술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유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계 기업이라겠죠.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도 못 갚는,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 국내 3만 개 이상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구조 조정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빨리 구조 조정을 해서 한계 기업들 빨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조금 허리띠를 절라매고 긴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지 않으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내수 시장도 침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3, 4년간 고용 절벽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이 많이 올라가야 그만큼 많은 양질의 고용을 촉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업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가감히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 독일이나 스위스식으로 도제 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갈 길을 미리미리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이나 본인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인적 역량 강화 방안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쪽에 청년층 이런 쪽에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우선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일단 여기서 대학을 나와도 여기 취업을 하고도 수도권으로 또 전직하려는 또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거는 여기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 그게 가장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결론이 그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일자리가 최근에 늘어날 수 있는 건 이제 서비스업 쪽입니다. 이쪽 도소매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은 한 27명 정도 되거든요. 똑같은 10억 원을 투자해도 이렇게 서비스업 쪽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서비스업 쪽으로 좀 뭔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이고요. 또 어차피 이제 이쪽에 에너지밸리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밸리에서 지금 목표 달성해서 77개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향후 500개 업체가 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나주혁신 도시에 이제 공기업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이 이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을 해주면 그게 지역 인재를 이렇게 좀 우대를 하는, 할당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대를 하는 건데, 한국은행도 보면 그게 그런 제도가 없다가 2010년도부터 도입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20% 정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했는데 지방 인재, 지방대학 출신이 거기에 못 미치면 추가적으로 10%를 더 뽑아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좀 뽑다 보니까 2011년에 6명, 2012년에도 6명, 2013년에는 8명, 2014년에 11명, 2015년에도 11명, 금년도 뽑아서 내년도에 들어올 애들이 지금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보면 이렇게 지방 인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듯이 이쪽에 나주혁신 도시에 들어있는 공기업들도 조금 지방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 혜택을 줘서 지역 인재를 흡수하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5천만 원짜리보다 여기 지방에서 한 3,500만 원짜리 그 월급이 오히려 더 메리트 있거든요.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그 기업들이 혹시 바꿔야 될 자세가 있다면은 기업들이 지금의 안주거나 만족하지 말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찾아서 노크라고 해서 자꾸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앞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시장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세계 시장을 가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5%씩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도 지금 5% 성장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진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중간 그룹이라든가 후진국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비한 사업 역량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그 은행이 그 지원한 금액의 한 50% 정도는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C2라고 그러는데요. 지방 중소기업 자금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전체 규모를 보면 한 4,300 업체에 대해서 한 4,500개 업체에 한 4,3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리는 0.75%인데요. 지역의 어떤 주력 산업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남의 입장에서 한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전남은 농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산업이 이제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의 그 어떤 농수산물하고 2차 산업의 가공산업,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광 쪽 숙박 서비스를 연결한 이제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 6차 산업을 많이 이렇게 좀 개발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전남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 또 한 가지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두 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역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